자, 1번 풀이하도록 합시다.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2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1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2번으로 가자. 미분합니다. f'x 3x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f'1을 찾으면 1입니다. 1번. 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2분의 루트 3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서 4분의 3 더하기 3 4분의 12 15가 되겠다. 4번입니다. 4번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니까 0분의 0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인수분해 x 더하기 8 x 더하기 1. 자, 0이 되는 인수 약분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8 하면 정답 2번 되겠다. 합사근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 마이너스 동시의 확률을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요 A 교집합 A 교 B의 확률은 PA 교 B는 이 값이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6입니다. 5분의 6 마이너스 10분의 9 10분의 12 10분의 3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B바 A는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을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면 안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A의 확률 5분의 2,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10분의 3, 분모 분자 20의 15,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림에서 0의 우극한은 이렇게 가죠. 오른쪽 극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2입니다. 2의 좌극한은 이렇게 2보다 작은 쪽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프를 따라 올라갑니다. 0입니다. 정답은 2, 5번.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일반항 A에는 초항을 A라고 하면 n-1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A3을 찾아보면 A 여기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A7을 찾아보면 A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대입하자. 좌변 A-6, A-18 이퀄 64.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계산 가능합니다. 24A 플러스 108 맞나요? 마이너스 64. 64를 빼면 44가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44는 제로. 2 곱하기 22. 딱 맞네요. 네, 그래서 A가 2 또는 20입니다. 자, 첫째, A가 2일 때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A8은 2 더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9 0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A가 22일 때 공차 마이너스 3 A8은 22 더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3 1입니다.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니까 A가 20이고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제2항은 A 더하기 D 22 더하기 마이너스 3 19가 답이 되겠다. 자, A도 4개 중에 하나고 B도 4개 중에 하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입니다. 그런데 이 식을 좀 변형을 해보면 B가 A보다는 크고 4A보다는 작아지는 그런 경우를 따지면 되겠다. B가 될 수 있는 값은 4, 6, 8, 10이죠. 자, B가 4일 때 A가 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A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1에서 4까지 안 되네요. 3이다. 3에서 12까지 되죠. 5다. 안 되죠. A가 5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7도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A가 1이다. 그러면 1에서 4까지 역시 안 됩니다. 3이면 3에서 12까지니까 됩니다. 5면 5에서 20까지니까 됩니다. 7이면 7이 6보다는 작으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1이면 1에서 4까지 안 됩니다. 3이면 3에서 12까지 됩니다. 5면 5에서 20까지 됩니다. 7이면 7에서 28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1이면 1에서 4까지 안 됩니다. 3이면 3에서 12까지 가능합니다. 5에서 20까지 가능합니다. 7에서 28까지 가능합니다. 모두 몇 가지인가요? 9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분의 9,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A는 45도고 B가 15도이니까 한번 45도짜리 그 다음에 15도는 좀 더 아이고 좀 완만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겠다. A, B, C 45, 15 합이 60이니까 120도. AB의 길이는 우리가 보통 유교수 중에 각의 대변은 소문자를 쓰죠. 얘는 8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A, 여기가 B가 되겠죠. BC의 길이를 구하니까 A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45도에 마주보는 변, 120에 마주보는 변. 사인 법칙 적용합시다. 사인 45도 분의 A는 사인 120도 분의 8. 그러므로 A는 자 사인 120은 얼마인가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입니다. 분모에서 이거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루트 3분의 8 루트 2인데 유리화를 하면 3분의 8 루트 6이 답이 되겠다. 3번 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개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3차 함수, 1차 함수는 모든 실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일 때 구간이 달라질 때 조심해야 된다. 원칙대로 미분 개수를 찾으려 그러면 F'Il의 정의대로 문제를 쭉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경우는 첫째, 연속이어야 된다. x = 1에서 연속. 그럼 대입하는 거죠. 이게 좌극한인데 그냥 다항함수니까 대입해도 됩니다. 1 더하기 a 더하기 b, b 더하기 4, a가 3. 두 번째, 각각을 미분해서 3x제곱 더하기 a, 1보다 작을 때, b,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은 거니까 F'Il은 3 더하기 a는 b, a가 3이니까 b는 6 해서 a 더하기 b는 9. 자, 원칙대로 하지 않고 조금 우리가 빠른 풀이로 풀이를 했습니다. 두 건의 합이 AN입니다. 근각의 소의 관계 두 건의 합 AN은 마이너스 A분의 B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5 분의 N 더하기 5 약분하면 통분해서 약분하면 되겠죠? N 더하기 1 N 더하기 5분의 N 더하기 5니까 N 더하기 1분의 1이 바로 AN입니다. 따라서 AK분의 1은 역수 K 더하기 1이 되겠고 주어진 질문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AK분의 1은 시그마 K 더하기 1입니다.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10 곱하기 1 해서 55 더하기 10 65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주일 근무 시간 평균이 M. 자,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M 시간, 표준 편차는 5시간. 이렇게 정규 분포를 설정할 수 있고요. 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36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이 X바입니다. X바가 38 이상이 될 확률을 물어보네요. 네, X바는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전체 모집단에 대한 X의 이야기고 우리는 X바에 대한 분포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해서 루트 36분의 5, 즉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정규분포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6분의 5인 정규분포를 바로 x바의 분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x바의 확률을 찾습니다. x바가 얼마 이상? 38시간 이상일 확률이 0.933이다. 자, 0.933이라고 하는 것은 0.5를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림상으로 얘가 0.5니까 이 정도 되는 숫자가 되겠죠. 여기가 x바라고 하면 여기가 38이 되겠습니다. 여기 평균은 m이죠. 자, 근데 표준화 시켜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z가 시그마 6분의 5분의 38 마이너스 m, 이 값이 0.933이다.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0.5고요. 여기가 0.4332가 돼야 되는데 실제 나와 있는 433은 플러스 1.5예요. 1.5. 1.5일 때 확률하고 마이너스 1.5일 때의 확률이 같으니까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다 됐네요. 그래서 6분의 5는 그대로 쓰고 6분의 5분의 38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는 2분의 5겠죠. 자, 6분의 5를 이쪽으로 곱한다. 38 마이너스 m은 6분의 5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자 그러면 m의 값은 어떻게 나왔나요? m의 값은 38 마이너스, 자 12분의 25는 얼마죠?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2분의 3이었는데 쌤이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2분의 3이었죠. 그러니까 약분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헷갈릴 뻔했습니다. 약분하면 4분의 5, 4분의 5는 1.25가 되겠네요. 그래서 39.25가 정답이 되겠다. 3번 되겠다. 자, 두 가지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움직임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첫째 속도는 t, t-a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0이 되는 값은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속도입니다. 0하고 a. 처음 출발점이 t가 0일 때죠. 얘가 t축이니까. 0일 때 움직이부터 방향이 바뀔 때까지니까 a까지의 이동 거리를 찾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a일 때까지의 거리. 자, 이제 거리 계산은 뭐 편의상 거리를 s라고 하면 t가 a일 때의 s는 이렇게 하죠. 0에서 a까지 절대값 속도 dt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를 절대값을 뒤집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면 되죠. 6분의 절대값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 값이 2분의 9입니다. 그래서 a 세제곱이 6을 곱하면 3의 세제곱, 따라서 a는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혹시 지금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잠깐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 부분의 정적분, 즉 알파에서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 dx는 여러분이 다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넓이 계산은 전체 절대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혹은 정적분, 이런 것들은 이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게 유익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AB를 포함하여 총 8명인데, 자, 한번 볼까요? AB, 그 다음에 나머지가 셋, 이렇게 해서 8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얘를 포함하여 6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5명이 됩니다. 5명을 선택한다. 6시3. 자, 6시3은 6, 5, 4, 3, 2, 1, 20가지가 되겠다. 자, 그래서 뽑혔다. 예를 들어서 A, B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C, D, E 소문자 학생들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 하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얘네들 중에서
A, B를 이웃해요. 이웃하면 하나로 취급을 하죠. 둘, 셋, 넷. 자, 4명을 앉혀요. 그럼 A가 가면 B가 따라가는 거니까 A와 나머지 CD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얘가 한 팀. 네 팀이 원순열로 배열되는 방법은 원탁에 배열된다. 4-1팩. 그런데 A, B가 자리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팩. 자, 얘네 둘을 곱하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총정리. 전체 중에 6명, A, B를 제외한 6명 중에 3명을 뽑으면 5명이 선택이 됐고, 이 5명 중에 A, B는 반드시 있는데 한 이웃해서 원탁에 배열한다. 그게 이웃하면 한 팀으로 봐서 4-1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다. 20 곱하기 6 곱하기 2 240까지가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직선이 곡선하고 만날 때, 근데 직선이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요, 문제가 쉽습니다.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AB를 연결하고 이렇게 X의 정가량분의 Y의 정가량, 이게 기울기가 1이라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1대 1대 루트 2 45도니까 여기가 맞나요? 기울기 1이잖아요. 45도 1대 1대 루트 2. 그런데 여기가 6 루트 2야. 그럼 여기가 6이죠. 자, 그래서 C점의 좌표는 알파, 0이라고 하고 D점은 알파에서 6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A점의 좌표는 알파, 알파고 B점의 좌표는 알파 더하기 6, 알파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넓이 들어갑시다. 사각형 ACDB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알파죠. 이 길이는 알파 더하기 6입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6 아랫변 윗변 곱하기 높이는 역시 6입니다. 그게 30이다. 약분하면 3이고 10 2알파 더하기 6이 10이므로 알파가 얼마냐? 2다. 자, A점은 2,2 B점은 8,8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끝났다. 자, A점을 대입하면 2에 2A 더하기 B가 2라는 말이다. 그 말은 2A 더하기 B가 1이죠. B점을 대입하면 2에 8A 더하기 B가 8이다. 8은 2의 3제곱 8A 더하기 B가 3 둘을 연립합니다. 밑에서 위를 빼면 6A가 2죠. 따라서 A가 3분의 1 A 3분의 1 대 3분의 1을 1에서 빼면 B도 3분의 1 둘의 합은 3분의 2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도형이 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3개가 닮았어요. 여기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중간 삼각형, 큰 삼각형이 닮았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첫 번째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 기억나십니까?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BC 세 번째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 자, 여기까지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한 것이고 네 번째는 넓이를 이용을 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AB 곱하기 AC는 BC 곱하기 AD 자, 지금 이번 문제에서 만나게 될 조건은 바로 얘를 사용할 거예요. 삼각형의 닮음은 한 번만 요약을 해보면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건 직각이니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 직각이니까 이거 알파죠. 여기 베타입니다. 그래서 AA 닮음으로 전부 다 얘네들이 전부 다 AA 닮음으로 닮은 비가 결정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QN, PN의 제곱이 OPN 곱하기 PN, PN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요 식입니다. 이렇게 된 게 비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식의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AN입니다. 여기는
an, 루트 3an. 그러니까 요 높이가 루트 3an인 거죠. 됐다. 그럼 루트 3a의 제곱 3an의 제곱은 an 곱하기 pn의 pn 플러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얘가 3an이죠. 그럼 an이 약분이 돼. 따라서 pn 플러스 1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수는 3, p는 3이 됐고, 나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자 이제 그러면 여기가 3이 됐죠. 등차 수열. 초항은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래서 an은 3 더하기 n-1 공차 3, 3n-2가 되겠다. 따라서 얘가 루트 3의 3n-2입니다. 그러면 루트 9n-6, 그게 요거죠. 높이. 그 다음 밑변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얘가 an이고 얘는 3이죠. 그걸 더합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an 더하기 3인데 an이 3n-이니까 3n 더하기 1. 이게 바로 나 블랭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fn은 3n 더하기 1. 자, 최종 답은 3 더하기 여기 8을 집어넣으면 24, 25네요. 28이 정답이 되겠다. 5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AB가 2의 로그 2x, AC는 로그 4의 x분의 16. 자, 요거 좀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로그 4의 16 마이너스 로그 4의 x는 얘가 4의 제곱 2죠. 2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x. 자, 로그 4x라고 하는 것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와서 2분의 1의 로그 2x 되는 걸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잖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넓이를 sx라고 한다. 시작하자. 첫째, sx는 2분의 1. 자, 밑변이 얘죠. 2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x 곱하기 높이 2 로그 2x. 자, 똑같은 로그 2x가 있으니까 복잡합니다. 치환하자. 로그 2x를 t로 치환하는데 항상 범위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 2를 붙이면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16 x 1 0에서 t는 4까지. 자, 그러면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넓이는 t의 함수로 바뀌었고 2-2분의 1t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 더하기 2t입니다. 자, 미분을 해도 되고 완전제곱을 바꿔도 되겠다. 자, 4가 필요하겠네요. 4를 더해주고 빼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됐습니다. 자, t가 2일 때 최대값은 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질문은 x가 a일 때를 물었죠. 그러니까 t 대신에 뭘 쓴다? 로그 2x가 2다. 그럼 x는 2의 제곱이고 이게 바로 a 값이 됩니다. 그래서 a는 4, 라지 m은 2. 둘의 합은 6이 되겠다. 1번의 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요 조건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fx는 대칭축이 1이다. x 이퀄 1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fx를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최고차의 개수는 a고 x-1의 제곱.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모릅니다. b라고 하자. 그럼 미분을 하면 f'x는 2a의 x-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직접 대입을 하면 절대값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이 절대값과 관계가 있죠. 2차 함수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y는 절대값 f'x 그러니까 2a의 x-1 여기서 이제 문제는 a의 부호죠. 와
y는 4x제곱 더하기 5 사이의 그래프를 가지고 위치관계를 정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이 식 자체의 부등식을 푸는 거죠. 원래 우리가 f'x라고 하면 부등식에서는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 또 플러스 4x제곱 더하기 5 요 사이로 해석을 하고 y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차함수와 y는 4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차함수 두 개를 그린 다음에 그 사이에 y 콜 f'x 즉 2a의 x-1의 그래프를 얘가 1,0을 반드시 지나니까 범위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좌표를 먼저 그리자.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x축, y축, x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이차함수를 그리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하나 그리고 대칭되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 하나 그려지죠. 5하고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고 얘는 y는 4x제곱 더하기 5가 되겠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1,0이라는 요점을 지나는 여기가 1,0입니다. 접선을 그릴 겁니다. 얘가 접선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현재 주어진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자, 다시 어디를 만족시킬 건지를 확인해야 되죠. 여기죠. 아래 그래프보다는 위쪽에 있고 같은 x의 값에 대해서 사이에 그럼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먼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 가능하겠죠. 이쪽에 접할 수도 있겠죠. 먼저 현재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접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왜 곡선이 돼버립니까? 네,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쪽에 접한다고 하면 이렇게 접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네, 아래쪽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잘 못 그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A의 범위는 바로 이 두 빨간색 직선 사이가 A의 범위로 예상됩니다. 여기죠. 이 사이가 A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나올 겁니다. 해보자. 첫째, y는 첫 번째 얘가 1번입니다. 첫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할게요. y는 4x제곱 더하기 5와 y는 2a의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안 썼군요. 얘가 y는 2a의 x-1 요 직선입니다. 그래서 x-1의 연립 그래서 접할 때 그러면 교점의 문제는 연립 방정식 문제니까 는 2ax-2a 좌변으로 다 이항합니다. 4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더하기 5가 0이다. 짝수 공식을 씁시다. 접하니까 판별식은 0일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0이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 그래서 a 마이너스 2 아니죠. 2 곱하기 10인데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등장한 값이 a는 마이너스 2 또는 10인데 현재 이 그림은 마이너스 2일 때 성립하겠죠. 여기서 10일 때는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a가 10일 때 바로 요 함수 그래프 여기다 10을 집어넣고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와 교점을 찾아보면 됩니다. 교점이 두 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와 똑같이 2a의 x-1과 또 접할 때를 조사합니다. 이번 해봤던 거니까 좀 빠른 속도로 4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5 마이너스 2a가 0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10 8a 자 0인데 인수분해가 되죠. a-2
그 다음에 A 플러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여기가 2겠죠. 두 번째.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쪽이 A가 2일 때고요. 이쪽이 A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실질적인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은 숫자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예를 듭니다. 처음에 숫자 두 개를 꺼냈어요. 만약에 1회 했는데 1하고 3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 다시 넣는 거죠. 복원 추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황은 동일해요. 두 번째 때도. 자, 2회 때 나온 숫자가 만약에 2하고 5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A1 작은 숫자, 여기가 A2, 여기는 B1, 여기는 B2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실제로 범위로 본다면 A 집합의 범위는 1에서 3 사이, B 집합의 범위는 2에서 5 사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둘의 교집합이 있나요, 없나요? 존재하죠. 2에서 3 사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냥 집합교 생략하고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은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그런데 이 교집합이 있는 경우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의 반대 개념을 사용할 겁니다. 즉 여사건을 좀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사건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A와 B의 교집합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는 사건을 전체 1에서 빼주면 되죠. 그 사건의 확률을. 공집합이라는 것은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여기가 1, 2고 얘가 3, 5면 되겠죠. 네, 그걸 한번 자라락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부터 케이스를 나눠보자. A는 A1에서 A2까지고요. 집합 B는 B1에서 B2까지입니다. 만약에 A가 1, 2가 나왔다. 그럼 여기는 자, 조건을 따져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이동을 시킵시다. 전체 숫자는 1, 2, 3, 4, 5, 6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1, 2니까 3, 4, 5, 6이 나오면 되죠.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끝납니다. 깔끔하죠. 1, 3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집합 A를 나타내니까 4, 5, 6 중에 나오면 됩니다. 3, C, 2가 되겠다. 1, 4가 됐다. 그럼 이번에 또 한 칸 이동합니다. 5, 6만 남았네요. 5, 6 중에 나오면 됩니다. 2, C, 1, 5가 됐다. 만약에 집합 A가 1에서 5 사이, 1, 2, 3, 5 이하 이렇게 되면 절대 공집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빵개입니다. 빵개. 1, 6도 빵개입니다. 자, 최소값이 1일 때 경우의 수를 다 따졌네요. 2일 때 2, 3. 자, 2, 3이면 4, 5, 6. 셋 중에 2개가 선택이 되면 두 번째 시행에서 공집합이 됩니다. 2, 4가 되면 5, 6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2, 5가 되면 자 보세요. 2에서 5 사이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2, 6이 돼도 마찬가지죠. 자, 2로는 끝났습니다. 3, 4가 되면 자, 이번에는 조심해야 될 게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여기가 A 집합입니다. 그러면 B 집합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2C2 또는 2C2 이렇게 3, 5가 된다. 한 칸 이동을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2C2 1, 2 중에 하나 뭐 한 개로 해도 됩니다. 3, 6이면 역시 2C2 3, 5로의 경우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4, 5로 가자.
점점 칸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약간 이제 패턴을 알았을 테니까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4, 5가 되면 6은 필요 없고 1, 2, 3 중에 셋 중에 2개, 4, 6도 마찬가지로 셋 중에 2개. 자, 5, 6이 되면 나머지 1, 2, 3, 4 중에 넷 중에 2개. 끝났습니다. 자, 이 경우는 6개, 3개, 1개, 빵개, 3개, 1개, 2개, 1개, 1개, 3개, 3개, 6개. 다 됐죠? 16가지입니다. 4개, 10개, 14, 30, 총 30가지입니다. 그러면 최종 답은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 안 했네요. 네, 6개 중에 2개를 꺼내고 첫 번째, 두 번째도 6개 중에 2개를 꺼냅니다. 1에 시행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6시인데 6, 5, 2, 1, 15개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30. 다시 씁니다. 1 마이너스 15 곱하기 15분의 30. 오, 약분됩니다. 1 마이너스 15분의 2, 15분의 13이 최종 답이 되겠다. 5번입니다. 이 문제를 읽어보고 풀어본 사람들은 바로 이 가 조건이 가장 핵심입니다. 나와 다는 합과 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fx, gx를 자칫 잘못하면 여기 보시면 y는 x제곱 더하기 1, y는 3x-1을 둘을 더하면 얘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fx고 하나는 gx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모든 x에 대해서,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가의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나, 다를 통해서 만든 요 차전 얘네들이 얘가 fx가 되고 얘가 g가 돼도 무관합니다. 혹은 반대가 돼도 되고. 하지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fx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하겠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이라는 말만 있죠. 뭐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럼 교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첫째, x제곱 더하기 1과 3x-1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됨으로써 두 개의 교점을 가져요. 자, 그림을 빠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는 꼭지점이 0,1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입니다. 이쪽을 조금만 더 라운드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거 y는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3x-1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때 만나는 요점이 1하고 2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y는 3x-2.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 문제가? 색깔을 지금 빨간색으로 줬는데 요 내용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됐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더 위에 있나 이를 따져야 됩니다. 이제 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색깔이 조금 너무 티네요, 얘네가. 그래서 여기를 조금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원하는 모양을 딱 정할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fx다. 그래서 여기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직선 쪽이 위에 있고 다시 곡선이 위에 있습니다. 자, 얘가 fx, 그 다음 아래쪽에는 이 부분이 gx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fx의 적분을 물었으니까 이 그림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됐다. 0에서 2까지 fx dx는 0에서 1까지는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1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있었네요. 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하면 되고 1에서 2까지는 직선 3x-1을 적분하면 되겠다. 물론 뭐 사다리꼴의 너비를 구해도 되는데 그냥 적분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빨리 마무리합시다. 3분의 1x 세제곱 x 0에서 1까지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x 1에서 2까지 1 대입하면 됐고요. 0을 대입하면 필요 없고 대입합니다. 2분의 3에 2에서 2의 제곱, 이거는 가로를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됐습니다. 3분의 4 더하기 2분의 9 마이너스 1 6분의 8 27 마이너스 6 최종 답은 6분의 29. 자, 뭐 아시다시피 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적분 계산하는 거 대신에 요 적분의 계산 대신에 넓이 계산하면 요거 넓이를 빨리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에 1을 집어넣으면 1,2니까 아랫변 1을 대입하면 5 곱하기 밑변 높이 1 해서 2분의 7로 빨리 계산해도 얘가 2분의 7이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규칙을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나갈 텐데 3항의 값은 주어졌고 6항의 값도 주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A1의 값이 합을 요구했으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숫자 2가 있다면 요 앞에 둘 사이의 관계가 누가 더 크냐 작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A1이 A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이 A2보다 작을 때 요것이 이 두 개로 나누어 가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갔을 때 다시 얘네 둘 사이의 대소관계, 대소관계까지 비교해서 마지막 식구를 활용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간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레 겁먹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차근차근 필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은 몰라요. 2항도 모르고 3항은 알아요. 2. 4항도 모르고 5항도 모릅니다. 근데 6항은 19라는 것까지는 압니다. 첫째, 1항이 2항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제3항은 A3이죠. 제3항은 2배의 앞의 항, D항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3항이 바로 2입니다. 그러면 A2는 2-2A1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조건에 얘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A1 2-2A1 이렇게 되겠죠.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은 아이고 동그라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색깔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있던 거고 지금 바뀐 부분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대소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A1의 크기가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온 거죠. 해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 여기 순서를 좀 여러분 이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첫째 항은 몰랐다. 조금 더 왼쪽으로 모르겠습니다. 첫째 항은 아직 모른다. 근데 둘째 항은 2-2A1이다. 셋째 항은 2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누가 더 큰지를 따져봐야 되죠. 근데 3분의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먼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얼마가 되죠? A1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를 조금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두 갈래가 나누어지죠. 하나는 이쪽이 더 클 때, 지금 요걸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반대는 작을 때 이렇게 따지니까 이 경우에 지금 A4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눴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A1이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 되면 2가 크다는 거죠. 요 계산해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는데 이미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찾은 A4는 앞에 거 얘가 D가 크니까 2배 암산을 좀 하면 좋겠네요. 2배 하면 여기다 할까요? 4-4A1 더하기 2.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6 마이너스 4A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항입니다.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3분의 2가 아무리 제일 큰 게 3분의 2죠. 그러니까 많이 뺍니다. 최대값을 뺄 건데 3분의 8이야. 얘는 3분의 16이고 당연히 이쪽이 크죠. 이번에도. 어렵나요? 자, 위에 2배 4 더하기 6 10-4A1 이게 A5입니다. 조금 칸을 얘네를 기준이 되는 점들을 조금 이동시킬게요. A4, A5, A6 이렇게 똑같은 4A를 빼는데 A1을 빼는데 얘가 10이니까 더 크죠. 이번에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럼 이번에 또 얘를 2배 하는 거죠. 얘를 2배 그러면 12-8A1을 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은 22 12A1 이 19이 되면 된다. 자, 계산까지 마무리 해봅시다. 3에다가 12A1이니까 A1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는데 범위를 만족하죠. 오케이 됩니다. 얘는 이 첫 번째 과정을 잘 따라와야 돼요. 너무 복잡하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따져 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는 뒤에가 더 작다. 그 말은 0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A1이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이쪽이 2보다 커지겠죠. 그럼 2를 더하는 겁니다. 2보다 크면 2를 더한다. 그래서 4 2A1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세 번째 항은 2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 값은 플러스가 되니까 이쪽이 크죠. 이번에도 얘 뒤가 큽니다. 그러면 뒤쪽이 크면 앞에 거 2배 2배 하면 4죠. 4에다가 2를 더합니다. 8 2A1 역시 이번에도 뒤쪽이 큽니다. 그러면 앞에 것도 2배 하면 얼마죠? 8 4A1을 다 더합니다. 16 6A1 이 19. 자, 이번에 또 A1을 암산을 좀 하자. A1이 6A1이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0보다 작은 범위를 만족합니다. 자, 일단 두 개를 찾았다. 두 번째 A1이 A2보다 크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3는 앞쪽이 크면 그냥 둘을 더하라. 그렇죠?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A2입니다. 그게 2죠. 그래서 A2가 2-A1입니다. 다시 A1은 A2 2-A1보다 크다. 그러면 2A1이니까 A1이 1보다 크네요. 이번에는. 맞나요? 네. 다시 강조를 합니다. 1보다 큰 범위에서만 따지면 되니까. 또 시작해보자. 그대로 내려와서 A1은 그대로고 A2가 2-A1이 됐습니다. 자, A3는 2였죠. 여기까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에랑 좀 헷갈리니까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 다시 한번 가져와서 풀겠습니다. A1, A2, 2 여기부터 조금 복잡해졌죠? A4, A5, 19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됐죠? A1 그대로 그 다음에 A2는 2-A1 여기는 2 요까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예를 들어보면 조금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니까 갑시다. 이번에는 요 색으로 해봅시다. 자, 누가 더 크냐? A1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뒤쪽이 크죠. 잘못했습니다. 1보다 큰 놈을 빼. 그럼 무조건 뒤에가 큰 거야. 그러면 뒤에가 크니까 앞에 거 2배. 그쵸? 2배 하면 4 2A1. 여기다 쓰는 게 좋겠죠. 2배 하면 4 2A1. 그래서 여기는 6 2A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네. 그 다음에 6 2A1하고 2하고는 누가 더 크죠? A1이 1보다 크니까 여기 또 나누자 되겠네요.
그렇죠? 자, 현재 상태로서는 A1이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무조건 이게 성립했는데 이제 이 둘은 누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D가 크다고 봅시다. 그러면 2보다 작아집니다. A1이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암산 좀 해보세요. 4니까 2 맞죠? 네, 그러면 뒤에가 크니까 이제 또 여기다 2배 하면 4죠. 10 마이너스 2A1 이 19가 되겠죠. 아직 안 끝났죠. 너무 빨리 끝낼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놈은 10 마이너스 2A1. 자, 이제 이거하고 이거는 당연히 얘가 크죠. 그래서 앞에 것도 2배 하면 12 마이너스 4A1을 더합니다. 22 마이너스 6A1이 22 마이너스 6A1이 19다. 자, 계산 마무리 합시다. A1이 얼마인가? 6분의 3. 그렇죠? 2분의 1. 근데 2분의 1은 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자, 6A1 아니죠.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끝난 이야기고, 네. 대소관계가 끝난 상태인데 다시 할 뻔했습니다. 여기서 나눠지죠. A1이 2보다 클 때, 자, A1이 2보다 크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2를 더합니다. 8 마이너스 2A1. 자, 6 마이너스 2A1하고 8 마이너스 2A1은 당연히 얘가 더 커요. 뒤쪽이 크니까 앞에 거 2배. 12 마이너스 4A1. 2를 더합니다. 20 마이너스 6A1. 이 19. 그럼 A1은 6분의 1. 맞죠? 6분의 1은 범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안 맞다. 왜냐하면 2보다 커야 되는데. 자, 그럼 정상적인 A1의 값은 딱 2개네요. 그래서 A1의 합은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 되겠다. 2번. 자, 일반항 계산하면 8CR x의 r제곱 3의 8 마이너스 r제곱. 두 번째, r이 7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8C7 3의 8 마이너스 7 곱하기를 하면 개수가 찾아집니다. 8 곱하기 3 24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23번 f0의 값을 구하니까 적분을 해야 되겠네요. fx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 dx. 부정적분을 구하는 중입니다. x의 4제곱 3x 더하기 c. f2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4 6 더하기 c인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c의 값은 8이 되겠다. fx가 완성됐죠.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3x 더하기 8. f0가 곧 바로 c였습니다. 그래서 f0는 8. 24번 밑이 같네요. 그럼 바로 진수끼리 곱합니다. 더하기니까 8분의 5는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가 정답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한번 문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AB의 길이는 6이다. 그리고 AB와 AD가 같다 그랬으니까 AD도 6이겠죠. 그리고 BD는 루트 15.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6, 6, 루트 15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A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사인 A는 2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 처리합시다. 72분의 72 마이너스 15 72분의 57이니까 3으로 약분됩니다. 24분의 19. 다음 이제 필요한 AC의 길이는 BC의 길이는 이거죠. 삼각형 AC
ABC에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보면 AC의 길이는 10입니다. 여기는 10이죠. 그래서 BC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6 곱하기 10의 코사인 A 됐네요. 36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 24분의 19 12 24 5가 남네요. 95. 자, 100에서 95를 빼면 5가 남죠. 정답은 BC의 제곱이 41이고 우리 찾는 건 BC니까 루트 41이 되시겠다. 정답은 5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다 라고 했는데 K 때문에 정확한 근을 구하거나 좌변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k. 그래서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두 번째는 상수항을 양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보자. 자, fx라고 하자.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8x 그 다음에 gx라고 하겠습니다. k. 그럼 좌변 f'을 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3x제곱 2x 더하기 8.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1, 3, 2, 4 맞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3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 자, 위로 볼록한 f'의 부호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극소 극대의 위치가 파악이 됐습니다. 자, 분명히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감소하다가 샥 올라가서 이렇게 증가. 이런 식의 3참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양수 쪽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 상으로 본다면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양이면 얘가 음일 겁니다. 근데 얘가 음이면 얘도 음이죠. 그러면 양수 K값은 정의될 수 없죠. 왜 이 생각을 하냐 하면 얘를 대입하는 계산이 너무 복잡할 거란 말이죠. 어디가 여기. 그냥 2를 대입해서 양수가 되면 그냥 그걸로 끝 이러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극소값은 f의 마이너스 3분의 4고 극대값은 f의 2인데 얘는 계산하기가 좀 꺼려져. 2를 먼저 대입해 봐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합니다. 8 더하기 4 16 12네요. 그럼 답은 10이죠. 이게 K가 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그림 다시 옮겨와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fx는 맞나요? K가 이렇게 gx 그런 K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 둘, 세 개의 근을 갖죠. 지금 현재 얘가 fx인데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근데 지금 극대값이 10이란 말이죠. 극소값이 양수가 되면 두 개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극대값이 음수라고 하면 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대값만 찾는 걸로 그냥 끝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풀라 그러면 얘도 찾아야 되죠. 얘는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정답은 10입니다. 자,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문자의 변화죠. y라는 변수가 x라는 확률 변수와 이런 관계가 있다. 1차식. 그럼 첫째, y의 평균은 ax 더하기 b니까 aex 더하기 b가 되더라. variance, 분산은 이렇게 생겼다. vax 더하기 b. 흩어져 있는 정도는 더해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더해지니까 벌어져 있는 정도만 따지면 됩니다. 시그마 역시 ax 더하기 b. 시그마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하면 절대값 A 시그마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풀 것이고요. 또 하나, 분산의 정의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식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하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y는 10에다가 1을 더하면 되죠. 20에다가 1을 더하면 되고, 그러니까 x에다가 10을 곱하고 1씩 더합니다. 10을 곱해야 되니까 10x 더하기 1 이렇게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제일 먼저 분산을 찾아 놓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 5고 평균의 제곱은 2의 제곱 4니까 분산이 1입니다. 그리고 y는 10x 더하기 1이죠. 따라서 y의 평균은 10x 더하기 1이니까 x의 평균 더하기 1. 평균이 아까 2였죠. 그래서 21입니다. 분산은 더 쉬워졌네요. 자, 10x 더하기 1인데 10의 제곱에 variance x입니다. x의 분산은 1이었네요. 100. 따라서 둘의 합은 1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함수가 fx가 주어졌을 때 gx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g 프라임 x는 fx가 되죠. 자, 그런데 이 g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증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닫힌 구간에서 증가. 바로 미분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증가한다, 미분계수, 도함수가 양수다. g'x가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졌네요. 그러면은 결국 g'x가 fx니까 fx가 0과 1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필요한 값을 더하고 빼줘서 완전제곱식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2일 때 a 더하기 4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가 지나고 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당연히 0과 1에서 이렇게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현재 이 그래프가 바로 fx입니다. y = fx 동시에 g'x. 여기가 양수가 되면 된다. 그 말은 최소값이 1이죠. 왜냐하면 대칭축이 마이너스이니까. 그래서 1일 때만 값의 양수인 것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f1 그게 바로 g'1이 됩니다. 이런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5 이게 0 이상. 아이쿠 숫자가 왜 나왔죠? a입니다. 그래서 a가 5 이상이다. 그럼 a의 최소값은 5다. 정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상자 3개가 있다. A 상자, B 상자, C 상자입니다. 2개 이상씩 들어가는 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2개 이상. 얘도 마찬가지. 무조건 2개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6개인 상태이기 때문에 흰 공은 우리가 화이트, 검은 공은 블랙, 소문자 B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숫자인 흰 공을 먼저 소진을 시키자. 그래서 흰 공이 4개. 자, 이거는 흰 공이 4개라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검은 공 2개가 배치가 돼야 되겠죠. 흰 공 3개.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일단 2개 이상이 됐으니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럼 일단 2개 이상이 됐죠. 여기는 검은 공 2개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흰 공 2개,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로 채우면 되겠고, 흰 공 2개, 검은 공, 흰 공 하나, 흰 공 하나면 여기는 검은 공 하나로 2개 이상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 됐죠? 자, 그런데 A에만 흰 공 4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B에도 들어갈 수 있고 C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네는 이것들끼리 자리 바꾸고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자리를 바꾸면 3팩에다가 같은 게 2개 2팩.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요 개수 곱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여기는 흰 공이 4개 들어갔고 여기는 검은 공이 2개 들어갔고 얘도 들어갔으니까 일단 2개 이상은 맞춰졌죠. 자, 검은 공이 몇 개 남았나요? 남은 검은 공의 개수 2개 남았죠. 그러면 자 봅시다. A 주머니, B 주머니 상황을 여기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주머니 A에 흰 공이 4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검은 공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주머니 A에는 검은 공이 X개가 왔고 X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Y개, 여기는 Z개인데 어쨌든 결과는 2개야. 지금부터는 X가 0이 되어도 되죠? 그러니까 중복 조합을 쓰게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를 2개까지 중복한다. 3H2 끝났네. 자, 얘는 그냥 다 다르죠. 경우가 3팩 A, B, C에 나누는 방법 3팩.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이 3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건 3개네. 여기가 3이 되면 되죠. 그래서 3H3. 자, 얘는 검은 공이 4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마찬가지 3팩, 2팩인데 검은 공은 3개, 서로 다른 3개가 4개까지 가능합니다. 얘도 같은 게 두 쌍이 있으니까 3팩, 2팩 나누어 주고 검은 공이 4개 남았습니다. 3H4. 자,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았다. 3 곱하기 자 4C2죠. 4C는 6입니다. 18. 6 곱하기 5C3입니다. 5C2. 10이죠. 60. 3 곱하기 6C4. 6C4는 6C2와 같습니다. 그래서 15, 45. 동일하죠. 6C4, 6C2, 45. 90, 150, 18, 168. 총 경우의 수는 168가지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fx입니다. 가 조건에 의해서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k x-1 x-3 x-t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t는 1이나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 조건이 이제 핵심이죠. 1 이상, 여기 동호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k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는데 일단 양수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음수인 경우는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1, 3, t가 제일 클 때 1보다 큰 경우에 0이 되는 f'이 0이 되는 값이 2개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t가 중간에 있습니다. 1과 3 사이.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t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t, 1, 3이면 하나 있죠. 네, 얘는 됩니다. 그러니까 t가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t가 1이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t가 1이면 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1일 때 하나 있고 3일 때도 하나 있습니다. 2개가 됩니다. 1일 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동호가 포함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3이다. 그러면 1은 통과 3인 이렇게 되죠. 얘가 1, 3이다. 그러면 또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t가 1일 때고 얘는 t가 3일 때인데 가능한 경우는 이거밖에 없네요. t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대략 이제 첫 번째 가나 조건에서 t의 위치 fx를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졌죠. fx는 k x-1, x-3, x-t라고 할 수 있고 t는 1보다 작아야 한다. k의 부호는 잘 모르겠다. 자,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찾을 수 있으면 찾도록 합시다.
여기 눈에 띄는 게 바로 fa-x죠. 그래서 fa-x를 한번 찾아봅시다. fa-x는 k, a-x-1, a-x-3, a-x-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k에 x-a 더하기 1, x-a 더하기 3, x-a 더하기 t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두 함수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곱해야 gx의 모양을 찾을 수 있으니까 fx 곱하기 f의 a-x는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x-1, 3, x-t 그 다음에 또 계속 a 플러스 1, x-a 더하기 3, x-a 더하기 t 상당히 긴 함수입니다. 이제 gx를 정의할 때가 됐다. gx는 이것들을 절대값한 겁니다. 몇 차라는 거죠? 6차 함수식이 될 가능성이 크죠. 6차니까.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내용은 얘가 모든 실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요 말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에서 해석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만약에 6차니까 너무 길죠? 1차 하나 생각해 볼까요? 1차씩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면 절대값이 되는 순간 뾰족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2차 함수 이렇게 되면 역시 이 부분이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점이 생기겠죠. 자, 6차니까 만약에 4차, 3차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3차가 이렇게 되면 역시 얘도 이렇게 위로 볼록해지면 절대값 그래프는 절대 미분이 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 점들이 다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이 됩니다. 지금 얘가 6차 함수의 절대값인데 미분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네, 이 경우는 딱 유일합니다. y=gx라고 하는 그래프가 분명히 x축과 만나는 점은 3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 그림에서 봤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그려지는 그래프 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 외에는 물론 이 값들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안 봐도 됩니다. 이 값이 우린 찾았죠. t, 1, 3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모든 실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 됐네. 그러면 자 봅시다. 쉽게 말해서 이 두 함수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양에서.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a-1과 여기는 a-3 x축과 만나는 점 a-t 여기는 1, 3t 얘네들이 같아야 한다. 그럼 대수관계를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작은 게 t 그 다음에 1, 3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작은 거는 a-3입니다. 그 다음 중간이 a-1이고 제일 작은 거 t를 뺀 게 a-t죠. 같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뺄수록 작아지니까 얘네가 같다는 겁니다. 와, a는 2고요. 2를 대입하면 t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 fx를 확정할 때가 됐죠. k, x 더하기 1, x-1, x-3 됐나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질문에 답을 합시다. 끝났습니다. 주어진 식은 자, f0는 여기다 0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k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f8 그러면 g8이죠. 자, g8은 f8 곱하기 f8입니다. 왜냐? 아까 요 식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한다는 걸 놓쳤네요. 절대값 fx 곱하기 f의 a-x가 같은 식이 됐잖아요. 절대값 부호는 반대지만 그래서 fx의 제곱이 됐습니다. 절대값의 제곱이죠. 다시 절대값 fx의
전체 제곱인데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8 집어넣으면 F8의 제곱이니까 약분. F8만 대입하면 되겠다. 분모는 3K, 분자는 K. 자, 8 집어넣으면 9, 7, 5입니다. K 약분하고 약분하면 3이고 21 곱하기 5는 105. 정답은 105가 되시겠다.